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109번 맞니? 네. 자, 109번 문제는 일단 증명하는 문제고, 자, 요 식을 증명하는 건데, 이거 증명을 지난번에 한번 보내준 것 같은데, 이거는 이름도 있어. 얘는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개념이야. 우리가 평균 그러면 A, B 두 개의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지, 그치? 그게 산술 평균이야. 근데 기하 평균은 곱한 다음에 뭐 씌워줘? 루트를 씌우는 건 기하 평균이라는 이름을 불러. 그래서 우리가 기하 평균을 언제 쓰느냐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이것도 실제로 사용되는 평균의 개념이긴 한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두 가지 평균이 있고, 지금 그걸 다루는 거고, 산술 평균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부등호가 항상 산술 평균 쪽이 크거나 같아. 항상 A, B에다 여러분이 숫자를 뭘 넣어도 항상 저 부등호가 만족을 해. 이걸 증명하는 거야. 나 증명할게. 빈칸을 채우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서술형으로, 지금부터 나는 모든 풀이를 서술형 풀이로 증명할 거야. 이거 실제로 증명하기라 서술형 가끔 나옵니다. 자, 얘를 좌변으로 이항한 거야. 이항해서 통분했어. 루트 AB가 2분의 2 루트 AB라고 봐도 되니까 이렇게 빼기로 통분이 됐지.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를 루트 A 제곱, B도 루트 A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대부분의 부등식 증명은 완전 제곱으로 증명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야.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야. 이걸 완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B, 그 형태가 딱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증명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완전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이. 2로 나눠도 크거나 같이. 그러니까 사실 논리는 이미 증명이 끝난 거야. 논리는. 그런데 서술형에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증명하는 거야 라고 기억하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잘 푸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이 등호,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 이 조건을 안 쓰면 엄청난 감정을 받아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 지금도 보면 완전 제곱이 대부분 0보다 크잖아, 그렇지? 네. 커요라고 대답이 나올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근데 크거나 같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같은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매번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루트 A 빼기 루트 A 제곱이 0이 됐다는 얘기는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이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돼. A랑 B랑 같을 때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1번은 자, 이걸 증명하래. 이거를. 근데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야. 그냥 어떤 식이야.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얘는 루트가 끊어져 있고 얘는 루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루트가 끊어진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등호가 없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자, 이럴 때는 루트를 없애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양변을 제곱해줘. 근데 선생님이 양변 제곱은 언제 한다고 그랬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양변이 모두 뭐일 때? 그렇지. 양수여야 제곱을 할 수 있는 거. 좌변 양수, 우변 양수. 확인됐지? 그러면 루트 A 제곱, 루트 B의 완전 제곱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 제곱. 얘는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그냥 바로 사라지겠지. 그럼 얘가 A니까 A 소거되고 B 소거되지. A 소거, B 소거. 그럼 남는 건 이거지.
지금 A, B가 무슨 수라고 문제 써 있어?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써 있지. 그러면 이 루트가 0이 될 수 있어? 얘가? 양수는 곱해서 0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없지. 그럼 얘는 0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이게 증명이 끝난 거야. 여기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단 등호는 어떤 성립한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 등호가 있을 때는 근데 꼭 얘기해줘요. 자, 112번.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아. 자, 절대 부등식 무슨 뜻이었어? 설명해봐. 항상 오. 은서. 관계없이 x 값에 뭐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좋아. 성립한 성립하는. 부등식. 그렇지. 아유 좋았어. 부등식. 등식은 한 등식이니까. 그렇지. 잘했어. 자, 기억. x제곱이 0보다 커나 어때? 절대 부등식이니? 네. 완전 제곱은 0보다 커나 항상 만족한다. 두 번째, x 세제곱이 0보다 커나 절대 부등식이니? 네. 아니요. 아니지. x가 음수면 고치지. 아, 제곱일 때만 절대 부등식이다. 디귿.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0보다 크다. 절대 부등식이니? 아니요. 왜 틀렸지? 영. 등호가 빠졌지. 여기 이렇게 되면 절대 부등식이야. 등호가 들어가면 절대 부등식이야. 등호 없으면 절대 부등식 아니야. 0, 0이면 거짓이니까. 항상 참여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등호가 빠졌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 아니다. 등호 있었으면 절대 부등식 맞다. 자, 113번. 자, 요렇게 생긴 식을 증명하려고. 자, 이것도 뭐 어떻게 풀 거야? 절대값 가뜩이나 계산 어려운데 막 절대값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지. 자, 이것도 양변 양수인지 확인해. 양수니? 네.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제곱할 수 있어.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어떻게 돼? 사라져요. 사라지고 뭐만 남아? 제곱만 남아. 제곱만 남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제곱이지. 완전 제곱.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완전 제곱 정리한 거야. 정리한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얘도 절대로 사라지는 거 알겠지? 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제곱이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 두 개를 한 번에 썼어. 사라질 수는 없지만 하나로 줄여줄 수는 있지. 자, 그랬더니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소거됐어. 양변이 2 똑같으니까 2로 나눴어.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한쪽은 절대값이 있고 한쪽은 절대값이 없는 식이 만들어졌지. 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참여하고시죠. 따질 수 있어? 이거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지금 나온 식. 주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이거 솔직해. 주. 자,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어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때, 알나? 이거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동준아. 야, 틀려도 몰라. 자, 이걸 이해하려면 더 쉬운 걸 예를 들어볼게. 절대값 x랑 x를 비교할게. 절대값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 맞아요. 절대값이 있는 식이 절대값이 없는 식보다 크거나 같다. 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첫 번째, x가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참여거든요. 참. 참이야.
크다는 아니지만 같다는 만족하니까. 맞지?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도 뭐 붙여? 마이너스. 자, 요거 잘 봐.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 위에 써있잖아. 0보다 작다고. 얘는 양수야, 음수야? 형성. 양수. 그럼 당연히 어때? 양수가 크지. 그럼 참여 거짓이야. 참.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절대분식이야. 똑같은 두 개의 값이 있는데 한쪽엔 절대값 씌웠어. 한쪽엔 안 씌웠어. 그럼 무조건 절대값 있는 쪽이 커나 같은 거야. 그걸 증명한 거야, 내가 지금. 근데 이거를 여기서도 저렇게 증명하지 말자는 거야. 그냥 x와 xy 똑같아. 절대값 있는 쪽이 없는 쪽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는 참이 절대분식이니 증명이 됐다. 항상 참인 게 증명이 됐다. 그런데 증명할 때는 내가 반드시 뭐라 그랬어? 등호. 단 등호는 하라 그랬다. 단 등호는 이렇게 외워야 돼. 잘했어. 단 등호는 해줘야 돼. 그럼 등호는 x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성립하는지를 하려면 요거를 잠시 한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을 잠시 딴 데다 풀어. 등호는 둘이 같을 때니까 x, y랑 절대값이랑 같아야 돼.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나온 거지 지금? 그대로 나온 거지. 절대값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x, y가 0보다 없다는 얘기야?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는 얘기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등호 또 빠지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등호를 따로 풀어서 그 결론을 여기 써줘야 돼. 결론을 여기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에는 얘는 쓸 필요는 없어. 물론 써서 뭐 감점 나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결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꼭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질문이 끝나는 거야. 다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증명 연습을 좀 했다면 이제 이 증명한 것 중에 우리가 진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 내가 지금 증명을 몇 개를 해줬는데 이름을 내가 정해준 적은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지. 그렇지? 여러분 이름이 왜 존재하냐? 그 이름, 그 녀석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줘.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필기를 다시 시작한다. 이제 이번엔 증명이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을 시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필기.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형태인데, 아까 전에 2가 분모에 있었거든? 그지? 연산을 편하게 하려고 2를 이해하는 거야. 연산을 편하게 하려고 2를 이해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식의 형태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2는 원래 여기 있었어. 왼쪽에 있었어. 근데 상관없잖아. 연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거를 A, B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동그라미 네모라고 이해해라. A, B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그라미 네모라고 이해해라. 그게 더 훨씬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편하다. 당연히 똑같은 말이야. A가 동그라미, B가 네모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여기가 2A고 여기가 3B 이런 식으로 A, B하고 비슷한데 모양이 바뀌면 뭐가 동그라미고 뭐가 네모인지를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동그라미 네모라고 일단 암기를 하시고 여기는 합이고 여기는 곱이 등장한다. 일단 보이지? 합이 등장하고 곱이 등장해. 특히 이 합이 기준이 돼요. 기준. 합과 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합과 곱이 일치하면 너무 쉽지. 이렇게 출제되면 이거 거의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거 일치하지 않네. 모양은 다르게 돼. 그럼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항상 시험 문제는 누군가에 틀려야 된다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둘이 달라? 그러면 기준은 합으로 정한다. 일단 이걸 기억해야 돼. 기준.
다음 합과 곱 중에 합곱의 최대 최소일 때 산술기하를 쓴다. 이거를 뭐 유형이라고 할게. 산술기하를 쓰는 유형들은 일단 합곱의 최대 최소가 산술기하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역수의 합의 최대 최소. 역수끼리 더했는데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도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기억해야 돼. 역수끼리 합의 최대 최소도 산술기하를 쓴다. 요 정도만 일단 유형을 해놓고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와 네모는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동그라미의 네모가 음수면 산술기하는 쓸 수가 없어. 산술기하는 동그라미의 네모가 양수여야 A, B가 양수여야만 쓸 수 있다. 자, 4. 단! 또 나와. 단. 뭐는? 등호는? 등호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 아까 질문해줬거든.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내가 아까 보여줬거든. 자, 그래서 요거 필기해놓고 이거 안에 있는 거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 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계속 보면서 풀어.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외워서 풀어야지. 당연히. 115 볼까? A분이 14. 7A 플러스 2의 최소. 자, 이렇게 나온다. 합곱이야. 합곱이지. 그런데 A, 이 파란색으로 외운 애들은 풀 수가 없어. 다 틀렸어.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 봐. 7A, B잖아. 여기는 A하고 B. 안 맞아. 합 쪽에 있는 AB와 곱 쪽에 있는 AB가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네모로 푸는 게 좋다라고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는 네모는 기준이 돼야 되고 합이 돼야 돼. 동그라미와 네모의 기준은 어느 쪽을 봐라? 합 쪽을 봐라. 합 어디 있어? 여기서 합. 얘지. 얘가 합이지. 그러면 네가 동그라미구나. 네가 네모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잘못된 해석이 뭐야? A가 동그라미, B가 네모. 틀렸어 벌써. 곱을 쳐다보는 기준은 합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동그라미에 7A, 네모에 2B. 그러니까 여기도 7A, 2B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기준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겠지. 자, 그러면 AB가 얼마야? 14라고 써있지. 보통 있잖아. 양쪽 두 개 중에 하나는 둘 중 하나는 상수 문제에 나와 있어. 둘 중에 하나. AB에 써있잖아. A. 그렇지? 15는 14래. 그러면 7A 더하기 2B는 커널다 2 곱하기 루트 14, 14니까 2 곱하기 14가 되겠지. 14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7A 플러스 2B의 최소는 얼마야? 28이 되는 거지. 크거 나왔다는 것은 얘가 최소라는 얘기지. 7A 더하기 2B는 28보다 크거 나왔다. 최소는 얼마다? 28이다. 질문해봐. 7A 플러스 2의 최소는 28이다. 동그라미 네모를 찾아서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면 알아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게 산술기하의 특징이다. 자, 하나 안 했지. 출제자가 안 물어봤어. 자, 115번에 답은 안 써도 28 답은 쓰지 마.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없어.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는지 알아내야 돼. 오히려 이 부분도 시험을 무지하게 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같을 때 누구와 누구라고? A랑 B. 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동그라미. 동그라미랑 네모가 같을 때지. 동그라미가 뭐야?
실의 네모가 뭐야? 2B. B.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 쓰면 아직도 강점이야. 왜냐? A 곱하기 B가 14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 B 값을 찾아내야 돼. 이것까지 해야 그래서 A가 얼마, B가 얼마인지를 써줘야 정확한 정답. 자, 물론 내가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지 않은 걸 써놨기 때문에 연산이 만만치는 않아. 답이 예쁘게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냥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 값과 B 값이 나온다 정도만 기억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 연립하려면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위에 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밑에 것도 2차지만 1차, 1차 곱했으니까 2차라고 봐도 돼. 밑에 거. 그러면 1차를 2차에 뭐 한다? 대입한다. 이게 1차, 2차 연립 방식 푸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A 자리에 뭐 적으니까 7분의 2. 이렇게. 그럼 B 제곱은 7 곱하기 14 나누기 2니까 이게 7의 제곱이 되니까 B는 풀마 7이지. 근데 얘네는 모두 무슨 수? 양수니까 B는 7. 얘가 태양보다 깔끔하게 나왔어. 그럼 A는 2.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값으로 써줘야 돼. 이걸 필기하라고. 너네가 이걸 빨간색으로 내가 마지막에 써준 걸 찾을 줄 알아야 산술기하를 제대로 이해한다.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도 알아야 되지만 언제 성립하는지 그 값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산술기하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예요. 질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보게 될 거야. 선생님 맞는 테스트에서 물어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연습해.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119번을 한 번 더 할게. 비슷한 유형이야.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면 119번 A 플러스 4B는 8이야. 그래 놓고 AB의 최대값. AB의 최대. 그리고 그때 AB의 값도 구하래. 이 문제는 다 물어봤어. 실제로는 이렇게 시험 나와. 119번이 진짜 시험 문제. 자, 합이야, 곱이야, 최대최소야. 합이야, 곱이야, 최대최소야. 그러면 산술이야. 바로 나와야 돼. 그럼 보자마자 6 생각부터 해라. 공식부터 써놓고 문제를 접근해라. 자, 동그라미로 네모쳐라. 동그라미 뭐야? 동그라미 어딨어? A. 네모. 4B. 그렇지. 덧셈을 기준으로 해라. A 4B A 4B.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A 더하기 4B가 8이라고 써 있어. 그럼 여기다 8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가니까 4루트 A네. 루트 A네. 연산하고 있는 거지? 별거 없지? 양변 저거 해야지. 양수니까. 그럼 AB는 4보다 작고 나갔지. 그럼 AB의 무슨 값이야 얘가? 소. 아니지. AB가 4보다 작고 나갔으니까. 몇 줄 됐을까? 자리 바꿔서 그렇게. AB가 거꾸로 쓰니까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문자가 왼쪽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 AB가 4보다 작고 나갔다. AB의 최대가 되는 거지. 안 끝났다 그랬다. 단!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가 꼭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대가 4인데 언제 4가 되냐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최대 최소를 만족할 때가 언제냐. 그때 AB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A는 4B. 근데 여기 얘는 값이 없지만 얘가 값이 나와 있으니까 연립을 찌랑 해. 값이 나와 있는 애랑 연립해. 아까는 둘 중에 누가 나와 있어? AB가 14 나와 있었지. 그래서 AB는 14랑 연립했잖아.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다 식 하나, 값이 나와 있는 식 하나, 그 두 개를 연립한다. 이걸 기억하면 돼. 그 얘는 1차, 1차니까 연립이 더 쉬워. A가 4이야. 4B 집어넣어. 8B는 8이야. 벌써 끝났네? B는 1이야. 그럼 A는 얼마야? 4지. 그치? 그러면 A가 4이고 그 값이 1일 때 성립한다. 뭐가? 이 4라는 최대값이 최대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인데요.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4가 되는 거잖아. 그 등호는 둘이 서로 같을 때고 A가 1 아니 잘못 썼지 그냥 4라고 써. A가 B가 1 A가 4니까 B가 1이면 여기 4가 되고 A가 4니까 4. 따로따로 써도 돼.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A는 4 B는 1일 때 성립한다. 그게 낫겠다. 괜히 위에 거를 보고 헷갈립니다. A가 얼마 B가 얼마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산술기하 2번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많이 풀어줄 거야. 산술기하 100% 출제돼. 그래서 오늘은 산술기하만 아마 계속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산술기하는 중요한 녀석. 하루를 산술기하만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산술기하는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갈게. 앞으로 가서 아까 건너뛰었거든. 117번. 내가 개념 다 지워버렸다. 안 써있어. 이거 필기해. 그때 A도 넣어라. 그때 A 값도 구해라. 그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때 동그라미 네모 같을 때 성립한다. 자, 여기를 보면 식이 합만 보이지? 네. 곱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거 산술기가 된단 말이야. 왜냐? 곱을 만들어. 얼마야? 40. 곱이 40. 네. 그러니까 곱이 안 써줘도 곱을 알잖아 우리가. 네. 그래서 산술기가 가능한 거야. 합곱 중에 곱이 안 써있는데도 곱이 써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내가 아까 필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 둘은 역수관계야. 물론 4 빼고 얘기한 거야. A만 쳐다보면 A가 분자에 있고 A가 분모에 있지. 저렇게 역수관계면 곱이 숨어있기 때문에 산술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곱이 숨어있기 때문에 역수끼리 더하면 산술기를 쓸 수 있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 하나 갖다 1루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얼마야? A 네모. A분의 4. 잘 찾네. 그러면 얘는 그냥 써주면 되고 1루트 4. 계산하면 이거 4지.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지. 4보다 커나 같으니까. 네, 최소값은 4. 그때 A 어떻게 구해? 그때 A를 구하는 방법. 동그라미와 네모가 어떨 때? 같을 때.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때 A값 B값 어떻게 구해? 동그라미랑 네모가 같을 때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이걸 풀어야 돼 이제. 얘는 연립할 필요가 없어. 이 자체를 풀 수 있으니까. 양변 A 곱해. 또 A는 얼마야? 풀마 2. 풀마인데 A가 양수라고 써 있을 거야. 그래서 산술기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 A가 2일 때도 그때도 필기하고 여러분 숙제할 때 A가 2일 때라고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 자, 기억 산술기예요. 산술기가 100% 나와서 기분 좋게 그래요? 이제 주인권 애들 특징 하위권이야 뭐 나온다고 해도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주인권 애들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눈이 좀 커지거든.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건 해야겠다 하고 달려들다가 산술기할 유형이 한 10개 되거든. 지금 우리가 유형을 2개 한 거거든 지금. 그 유형이 많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나고 하는 애 되게 많아. 자, 나고 하지 마. 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 허근을 갖는다. 출제자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고 fk는 k 플러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를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제 레벨 3 정도 되는 거야. 난이도가 올라갔어. 약간 힌트를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아까 이 문제 봐봐. A분의 4. 분수꼴이지. 네. 그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문자만 보면 역수에 가깝지. A가 분자, A가 분모에 있으니까. 4는 중요한 게 아니야.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보면 K가 얘 분자에 위치지. 얘는 어디 있어? 분? 5에 위치지. 비슷해.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곱을 해보면 알 수가 없어. 아까는 곱이 알 수 있었지. 이게 문제야. 곱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살짝 양념을 쳐야 돼. 이것도 비슷한 음식입니다. 음식이지만 방금 먹은 음식과 비슷한 음식인데 살짝 변형된 거야. 여기 조미료를 쳐서 아까랑 비슷한 거야. 똑같게 먹는 거야. 아까 어떻게 됐어? 곱하면 약분 됐지. 이번에는 약분이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거거든. 잘 봐. 약분이 안 되니까 약분이 되게 만들 건데 당연히 K 플러스라고 K 마이너스라고 약분 안 되지. 그치? 네. 그럼 약분이 되려면 얘가 플러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자, 그러면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정해져 있어. 여기서는 분모에 맞춰야 돼. 자, 이게 변형된 산술기하는 약분이 안 되는 산술기하는 마찬 괄호를 안 쳤네. 괄호를 쳐야 돼. 약분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럴 때는 어디다 맞추라고? 분모에다 맞춰.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곱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어찌됐건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K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되지. 근데 내가 마음대로 문제를 바꿔도 돼? 안 되지. 잘 봐. 그러면 문제를 못 바꾸는 거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야. 문제를 바꿔서 풀되 내가 바꿨어. 얘를 이렇게 바꾸고 분모가 성립하게 바꾸면 되는 거야. 지금 분모가 성립해 안 해? 해요. 얘랑 얘가 분모가 성립해? 안 해요. 안 하지. 이게 원래 문제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약분이 되게 하려고 내가 만든 거야.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조합을 해줘서 분모가 성립하게 만들어야지. 자, 이게 왜 플러스 2인지 알겠어? 괜찮니 얘들아? 분모가 기준이야. 분모가 여기에 맞춰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하고 내가 어디 있게? K 마이너스 1. 오, 정답이야. K 마이너스 1이 동그라미고 얘가 내건 거야.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얘는 여기서 안 끝나고 더하기가 있지. 네. 근데 산술기하에는 좌변에 더하기가 없잖아, 그렇지? 자, 이럴 때는 양변에 1을 더하면 돼. 그럼 똑같아. 산술기하에다가 양변에 2를 더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야, 문제. 문제를 바꾸면 돼야 돼. 안 된다고. 안 돼요. 형태는 바꿔도 값은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거 약분하면 1이니까 2 더하기 2가 4. 최소값은 얼마? 4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그대로 한번 쓸게.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쓰는 거야. 지금 이게 계속해서 분모가 성립한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선생님이 쓰는 거야. 자, 마지막 그때 K가 어떻게 돼? 같을 때. 뭐랑 뭐가 동그라미. 이걸 계속 하라고. 그냥 같을 때만 하면 뭐가 같은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야 제대로 외우라고. 동그라미는 뭐 같을 때 양면에 K 빼기를 곱하니까 그럼 K 빼기 1은 풀마 1. 그럼 K는 이번에는 K가 안 써있어. 2 또는 0. K가 2개 나온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쓰자는 게 이거예요. 허근 안 써먹었지. 네. 네. 되게 의미 없이 그냥 바로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이거 덧셈인데?
역수꼴이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산술기가 쓸 수 있어야 너무 끝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K값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짝수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돼. 내 얘기는 K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하나만 나와. 그리고 사실은 이 식이 있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산술기하는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수일 때 쓸 수 있다? 무슨 수? 실수. 너! 양수. 양수. 필기했어. 양수일 때라고 그랬지. 이거 동그라미 네모 양수인지 우리 확인했어? 안 했어 사실? 확인? 안 했어. 잘 봐. 이게 처음에 나와 있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K 빼기 양수다. K 빼기 양수다. 그러니까 산술기를 쓸 수 있어. 원래 순서는 이 허근을 먼저 하고 양수인 거 확인하고 풀었어야 제대로 푼 거긴 해. 근데 선생님은 산술기하를 지금 일단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산술기하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양수인 건 좀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한 거야. 나중에 실력이 더 늘어서 양수를 꼭 체크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2번은 힌트만 줄 거야. 역시 이거는 a 더하기 a 빼기 3분의 1의 최소. 그때 a를 구하시 이거거든. 그럼 이번에도 a가 하나가 분자, 하나가 분모인데 합이지. 근데 모양이 같아달라. 다르지. 이걸 두 개를 곱했을 때 덧셈이니까 동그라미 네모라고 했을 때 약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상수가 나와야 된다. 상수. 약분이 돼야 된다. 한줄기를 쓰려면. A랑 A 빼기 3이 다르기 때문에 약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기준은 누구야? 분모. 그렇지. 얘가 A 빼기 3인데 얘도 뭐 해야 돼? A 빼기 3. 따라서 얘도 뭘로 바꿔야 돼? 내가 지금 출제자가 되어버렸지. 기다려. 뒤에 뭐 해주면 돼? 플러스 3. 그렇지. 플러스 3 해주면 되지. 그러면 A 빼기 3이 동그라미고 A 빼기 3분의 1이 네모가 되는 거지. 이제 탄술기하 쓰는 건 아까 보여줬지?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분이 합니다. 한 번에 유형이 좀 많이 겪어서 좀 정신이 없을 텐데 124번. 오늘 산술기하만 계속 해보자. 자, 이제 분수꼴 산수점. 아까 필기하고 얘들아 유형이라고 내가 쓴 거 있었어. 거기 1번 뭐였지? 합, 곱의 최대 최소. 두 번째 역수. 역수의 합의 최대 최소. 유형 3번 1차분의 2차의 최소. 유형 4번 2차분의 1차의 최소. 유형 3번과 4번을 할 차례지. 산술기하는 유형이 좀 많다고 얘기했지. 자, 1차분의 2차의 최소를 구하여.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1차분, 2차는 직접 나누기. 이거 직접 나누기. 그래서 얘를 직접 나누면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8을 x 빼기 2로 직접 나누면 여기 2x가 버린다. 그럼 했더니 8이 나와.
이게 몫이고 이게 뭐야? 나머지지. 그럼 이 분수를 어떻게 써야 돼? x 빼기 2분의 분자에 뭘 써야 돼? 몫을 써야 돼? 나머지를 써야 돼? 나머지. 나머지를 써야 돼. 나머지가 분자가 돼야 돼. 플러스 몫이 플러스가 돼야 돼. 2x 이렇게 되는 거야. 변형된 거야. 아까 문제랑 또 변형된 거야. 자, 그러면 x가 분모지, x가 분자지.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어? 나누기. 나누기 빨리 따라와. 직접 나누기. 너 나누기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x에다 뭘 곱해야 얘랑 똑같아져? 2x를 곱해야 2x랑 똑같아지지. 네. 그럼 2도 2x 곱해서 4x.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서 8이 남는 거야. 이게 1학기 과정이지, 처음. 그래서 나머지가 8이니까 나머지가 분자에 남는 거고 몫이 옆으로 덧셈으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x가 분모, x가 분자지, 덧셈이지. 방금 전에 했던 역수끼리 합의 최대 최소. 이제 유형이 2번으로 바뀐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의 목적이 뭐였어? 하나 동그라미 하나 네모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돼야 돼. 약분이 돼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번에도 약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디다 맞춰줘야 돼? 분모. 분모 x 빼기 2. 근데 이거 2x지. 얘를 어떻게 바꾸면 x 빼기 2가 돼? 앞에 또 2가 있지. 네. 신경 쓰지 말고 가로 열고 x 빼기 2 하면 약분이 되지. 이게 아이디어야. 앞에 계속 신경 쓰지 말고 가로 열고 x 빼기 1을 맞춰줘야 돼. 따라서 여기서 가로 열고 뭐라고? 빼기 2 해줘야지 약분이 된다. 난이도가 또 올라갔지. 네. 근데 이 빨간색은 내가 만든 거야. 분모가 성립하지 않아 지금. 그럼 뒤에 뭐 해줘야 돼? 더하기 틀렸어. 2x 틀렸어. x 4 2x 빼기 4니까 더하기 4 해야 원래대로 2x랑 똑같지. 그렇게 해야지. 약간의 연산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네모가 여기까지가 네모인 거야. 요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위해서 쓰는 식이지 꼭 안 써도 되는 식이야. 그냥 어떻게 해야 약분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풀이는 요걸로 풀이를 해야 되고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하나 없다 2루트 동그라미 네모인데 동그라미가 x 빼기 2분의 8이고 네모가 2 x 빼기 2고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더하기 4지. 더하기 4. 얘도 더하기 4가 있어야 돼. 4가 있으니까. 문제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약분 되게 만들어냈으니까 8이 16, 루트 16은 4잖아. 4, 2는 8, 뒤에 4가 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12가 되는 거지. 그때 x는 어떻게 구해? 네모랑 동그라미 같이. 그렇지. 이제 그건 할 수 있겠지. 계속하니까. 이게 반복의 힘이야. 우리는 계속하면 결국 알게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푸는 거야. 대부분 아이. 그래서 머리가 좋지 않은 애가 가끔 스콜되다는 애들은 물론 이게 대단한 거야. 반복을 미치듯이 하는 애들이야. 정말 지금. 선생님도 보고 놀라는 애들이 가끔 몇 명 있었어. 너 그렇게까지 공부했어?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어. 그 약간 타고나야 돼. 내가 볼 때. 성격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돼야 돼. 성격. 자. 지금 몇 차분은 몇 차 푼 거야, 얘들아? 1차분의 1차분은 2차에 최소 푼 거지. 네. 자, 바로 다음 문제는 127번은 2차분의 1차. 2차분의 1차.
일단 직관적인 풀이로 갈게요. 2차 분리차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사실 예외가 있긴 한데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대부분 이걸 해결이 될 거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 따라서 얘를 x로 나누니까 이렇게 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건 분모가 성립하는 거야. 원래 분수는 나누거나 곱해도 돼. 위아래를. 그렇지. 우리가 평상시에 약분하는 게 뭐야? 분모를 동시에 나누는 거잖아. 네. 약분을 하듯이 x로 약분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봐. 얘가 역수야. 맞아?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9를 얘를 동그라미 얘를 네모라고 할 수가 있어. 왜? 곱하면 뭐가 되니까? 상수가 되니까. 상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랑 같다 2루트 동그라미 네모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x, 여기는 x분의 9. 근데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좀 정모양을 똑같이 만들기 까다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x 더하기 x분의 9의 최소를 찾으면 얼마야? 6이네. 최소가 얼마라고? 6이네. 6. 얘네 둘의 합의 최소가 얼마라고? 6. 6이야. 나머지 3하고 3은 안 변하지. 그렇지? 네.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의 최소면 이 전체는 뭐가 돼? 네, 대가.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수는 커져. 다 양수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야. 그거 빼고 마이너스 하면 또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얘기하지 말자. 플러스의 세계에서는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져.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져. 반대는 반대. 그래서 출제자가 최대를 값을 구하라고 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네. 이 자리에 6을 넣으면 되지. 그래서 최대값이 나온 거지. 얘가 최소일 때가 제가 최대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한숨이 나오잖아. 한승. 나는 괜찮아. 할만해가지고. 자신감 좋아. 자, 그러면 요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거 내가 한번 해볼게. 아예. 내가 아까 분모가 최소면 전체는 최대야 이렇게 논리로 풀었잖아 마지막에. 네. 이 문제를 바꿀 수 없다는 방식으로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동그라미 내놓은 게 여기 뭐가 있어? 더하기 3이 있지. 그럼 양면에 뭘 더해? 3을 더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분모에서 분자에 있어. 분모니까 역수로 바꿔. 6 더하기 3. 분대. 9분의 1이 되겠지? 양면을 역수로 바꿨어. 부정방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 반대가 돼. 왜? 2보다 3이 큰데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크잖아. 이것도 양수일 때 이렇게 된다. 역수의 9. 그러면 이제 아직도 안 똑같아. 어디가 달라? 분자가 좀 다르지. 네. 양면 뭘 곱해? 3. 3 곱해. 그럼 답은 최대값은 얼마야? 3분의 1. 아까랑 논리가 똑같지. 최대값은 3분의 1이라고 논리 따진 거고 이거는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보. 식을 아예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 보. 산술기하 공식에서 출발해서 출제자가 낸 문제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연산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래서 2차분의 1차는 나누기 x. 1차분의 2차는 직접 나누기. 1차분의 2차가 더 많이 나와. 1차분의 2차가. 요거 별표를 칠게. 얘는 그래도 가끔 나오지만 얘가 좀 더 자주 나와. 1차분의 2차. 아마 교과서에 한 문제씩 있을 거야. 1차분의 2차. 여러분. 자, 그러면 129번. 거의 마지막 유형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직관적으로 요것도 기억해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문제는 출제자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뭘로 풀었던 경우는 여러분 테스트에도 내가 최대 최소라는 말을 많이 등장시켰는데 뭐막 A 최대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이게 써있는 문제 많이 냈는데 뭐만 들린 문제였어? 완전 제곱수. 그렇지 완전 제곱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아. 이게 수학적 상식이야. 근데 있잖아 오늘 하나 더 배운 거야. 최대 최소는 뭐도 많이 써? 산술기의 평균도 많이 쓰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최대 최소라는 단어가 보이면 친해야 돼. 친해야 돼. 이거 완전 제곱 아니면 산술기야.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 풀 때. 그치? 이미 정해놓고 출발하는 거야. 이미 정해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 최소. 아 너는 그러면 완전 제곱식 아니면 산술기야. 이런 느낌 같아. 이건 수학적 상식이야 이제. 자 129번 x 플러스 y분의 9 y 플러스 x분의 9의 최소를 구하시오.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보면 x가 여기 있는데 x도 여기 있지. 네. y가 여기 있는데 y가 여기 있지. 만약에 x, x, y, y면 산술기야 쓰면 돼. 근데 지금은 x하고 y가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바로 산술기를 쓸 수가 없는 형태. 자, 이렇게 두 개가 곱하기로 된 거를 아까 필기가 된 유형의 5번. 이거는 그냥 예를 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문제 자체를 그냥 보여줍니다. x가 여기 있는데 x가 여기 있어. y는 여기 있는데 y가 여기 있어. 두 개의 인수 곱하기 인수 꼴이야. 식이 두 개야. 산술기를 두 번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짝이 안 맞아. 자, 이럴 때는 해봐. 정리하면 돼. 의외로 되게 간단해. 하나, 둘, 셋, 넷. x, y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x, y분의 9. 정리했어. 정리했더니 x, y가 분자인데 여기 뭐야? 분모지. 네.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 얘가 네모로 산술기를 쓰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쓸까? 자리 좀 바꿔. x, y 더하기 x, y분의 9 더하기 10인데 둘이 역수네. 곱하면 상수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크거 나왔다 2루트 동그라미 네모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상수 나오니까 여기씩 쓰면 되고 더하기 10은 원래 없잖아. 산술기 하면 더하기 10이 양면에 더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문제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약분해서 6 더하기 10, 16. 자, 최소값은 얼마다? 16. 16이다. 찾아있고 그때 x, y를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산술기하 유형이 지금 다 설명한 거야. 더 나갈 수는 있지만 요만큼만 할 거야. 산술기하만 오늘 해도 성공이야. 오늘 선생님이 생각보다 유형을 5번까지 했기 때문에 말이 5번이지 이 안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거든. 그럼 한 6, 7개의 유형을 하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진짜 산술기하 한 10개 중에 거의 다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하루에. 그럼 이 정도면 진도 양은 많이 나. 진도. 문제는 소화야. 소화. 이걸 얼마나 기억하느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질문 주세요.